자, 오늘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교재 242페이지 보시면 정비구역의 지정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정비구역은 누가 지정할래? 자, 여기 보시면 정비구역 지정권자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장, 인천에서는 인천광역시장,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장, 연천군에서는 연천군수,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이때 군수에는 누구는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 광역시에는 군수는 제외입니다.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지정권자지 군수는 정비구역 위반만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신청만 할 수 있으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의 이 군수 속에는 광역시에는 군수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게 여러분들 교재 240페이지 시작되는데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에 보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위로 거기 보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로 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아파트 단지만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 단지에 새로 재건축을 하면서 예를 들면 거기 낮은 4층짜리밖에 5층짜리밖에 안 되던 지역을 갑자기 25층 30층짜리 집이 있다 보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죠.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진입로 도로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진입로 도로를 더 넓히기 위해서 그 주택단지 뿐만이 아니라 그 바깥쪽도 진입로 들어가는 지역도 포함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요번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겁니다. 그 앞에 있던 입구에 있던 토지 소유자가 열받은 거야. 야, 이번에 재건축하게 되면 우리 집 옆으로 다 출입구가 나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면 참 돈을 벌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정비구역이 더 넓게 지정되면서 자기들 집도 정비구역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수익을 올리는 게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그게 또 일부 수용되는 거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수용당한다니까 불만이 많아서 소를 제기했는데 이 정비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하는 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일로서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져 버린 그 수용이 받아져 버린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피해를 본 이번에 이런 판결도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이제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나오는데 지정 절차는 안 해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4페이지 맨 위에 보충학습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보니까 군 지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과의 관계. 아까 언뜻 말씀드렸습니다. 군에서는 무슨 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다 그랬죠?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줄여서 기본계획은 자기 관할구역 안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 어디고 그런 데를 장차 어떤 식으로 정비하면 좋을 건지 자기 관할구역 전체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기본계획의 특성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고 나서 그 도시 안에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과 관련된 계획이겠다 보니까 이 기본계획은 시골 지역에서는 수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어디서만 수립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만 수립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까지만 수립하지 군에서는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에도 가보면 뭐가 있다 그랬죠? 읍 같은 지역이 있고 그 읍하는 지역은 태반이 그 군 지역에서도 가장 번화가 있는 지역입니다. 어느 군에 가보면요. 읍이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근데 어느 지역에 가면 읍이 2개, 3개까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읍이 있는 지역은 그건 번화한 지역이죠. 그래서 읍은 보통 장이 열리는 데입니다. 뭐 5일장, 7일장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러면 그때는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장날 가가지고 물건을 서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보통 번화한 지역이 읍에서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읍은 아까 말했듯이 아파트도 있고요. 또는 상가단지들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역은 정비사업이 시행될 대상 지역이 되겠죠. 따라서 거기는 정비구역 지정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군에서는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지만 거기서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은 시행될 수 있으니까 정비구역은 지정한다라는 걸 그래서 여기 군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조심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고 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정비구역 지정고 시의 효력 이것도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여기 수립됐던 정비계획 위반한 거하고
지정된 정비구역을 이걸 뭐로 볼까? 자, 한번 상식으로 보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거기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개발되는 지역에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할 때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한다라는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어느 지역인가를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정비구역도 뭐로 본다? 바로 그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자체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보고 그때 정비구역에서 수립했던 이 정비계획 있죠? 요 자체를 우리 뭐로 보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겠답니다. 그래서 이거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것으로 보고 그때 그 안에서 수립했던 정비계획 이 계획을 뭐로 보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이 말뜻은 무슨 의미를 갖죠? 정비구역 안에서는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해야 된다? 정비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비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했는데 그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정비계획대로만 그걸 정비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근데 반면에 요거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한다라고 배우셨잖아. 근데 이건 거꾸로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를 수립하는데 요거는 정비계획이 먼저 입안되고 그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지정된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 이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 그런 뜻이라는 거. 자, 2번은 아직 볼 필요 없고 3번 용적률 완화 및 현금 납부라는 게 있죠. 요거는 작년에 새로 신설된 거로서 올해까지 이어져 있고 아마 내년도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기본서 66페이지로 한번 먼저 돌아가 보시죠. 몇 페이지? 기본서 66페이지를 한번 가보십니다. 그럼 66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용적률 완화와 관련된 맨 위에 동그라미 니은이 나와요. 그래서 상업지역과 정비구역에서 공공설비지로 제공하는 경우 해가지고 용적률 완화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두 가지가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뭐를 했답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공공설비지로 제공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자, 6개 동의 아파트 단지 하나 더 하자. 107동, 108동, 109동 이렇게 있었다 가정하자. 근데 여기서 요번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뭐로 내겠대? 공공설비지로 제공하겠대. 그래서 얼마큼을 앞에는 요만큼 있죠. 요 땅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는 공원부지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다 공원부지로 조성하겠대요. 이때 공원은 뭐죠? 바로 공공설부지로 내는 거죠. 공원은 기반시설이면서 동시에 공공설이라고 해서 이걸 공공설부지로다 이걸 제공을 했다. 아파트에 질 땅을 아파트를 짓지 않고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땅으로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부 체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여기 적용되는 용적률이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예를 들면 준주거지역이라고 해보자. 그럼 우리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몇 %였었죠? 상준공주, 녹관농자 1500, 500, 400, 300, 180. 그때 준주거지역은 그 용적률 몇 프로? 500% 이하로 짓는 지역이다 라고 돼 있었잖아. 그 원래는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 500% 이하로 줘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대지 일부를 공공설부지로 이렇게 제공하면 이쁜 짓 한 것만큼 이 용적률을 뭐 시켜주겠대? 완화시켜주겠대요. 얼마까지 완화죠? 최대 200%까지 완화한다라는 게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럼 최대 200%라는 건 무슨 말이겠죠? 2배를 완화한다는 뜻을 갖는다. 200%는 2배입니다. 따라서 여기 원래 용적률이 500% 정도 되는 걸 2배면 최대 얼마까지? 1000%까지 완화해 주겠다. 1000% 이하까지 짓도록 이렇게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공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그런다 그랬으니까 최대 반까지 만약에 공원부지로 제공하면 그때는 용적률 10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3분의 1 정도만 공원부지로 나왔으니까 1000%까지는 안 되겠지만
면적 비율로 따지면 어쨌든 최대 2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용적률이 이만큼 완화되는 게 있잖아. 그럼 이 땅을 내놔야 돼요. 공원 부지로 내놔야지만 완화되잖아. 근데 이걸 땅으로 내놓지 않냐고. 땅으로 내놓지 않고 일부를 뭘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이걸 이런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 이 용적률 완화받는 걸 받기 위해서 땅으로 내놓는 게 아니고 땅 대신에 저걸 환산해서 금전으로 내놓은 것도 현금으로 내놓은 것도 가능하다라는 게 용적률 완화 및 현금 납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번은 기억해야 되면 사업시행자는 245페이지 박스 속에 있는 거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사업시행자는 현금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려면 그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요번에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이 안에는 땅의 일부를 원래 기부채납하면서 공원부지를 기부채하면서 용적률을 이렇게 완화받으려고 했는데 꼭 이걸 딱 다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만 이건 땅으로 내놓고 일부는 요만큼에 해당하는 건 땅으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현금으로 납부합시다 라고 해서 그거는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현금 납부가 가능하고요. 그때 현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의 기부 면적은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전체 면적 중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건 전체 면적의 2분의 1까지 전체를 다 현금으로 내는 건 안 되고 2분의 1은 최소한 땅으로 내놔야 되고 나머지만 2분의 1 이하만 현금으로 그렇게 납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옆 페이지 4번 주거환경 개선구역의 정비구역 지정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무슨 사업이 시행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랍니다. 그럼 여기 몇 가지겠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건 몇 가지 방식이 있느냐? 여기 4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먼저 기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교재 다시 넘어가서 보셔야 돼. 어디냐면 253페이지를 먼저 갑니다. 기본서 253페이지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먼저 정리가 되어야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거부터 하자. 253페이지. 사실은 다음 주에 들어갈 내용인데 지금 미리 보도록 합니다. 자,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사업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는 첫째 사업 시행자. 원래는 달동네 사업을 시행하는 건 시장 군수 등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시장 군수 등이라고 그랬잖아. 바로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럼 그 자들이 뭐를 하죠? 정비구역에서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다시 말하면 달동네에다가 시장 군수 같은 사람들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다 뭘 만들어준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 같은 거 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마을 공동시설 같은 걸 거기다가 만들어주는 건 누가 한다? 시장 군수 같은 사업 시행자가 해주고요.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들은 자기 주택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천지 개량 방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인 시장 수등은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거 또는 주민 공동시설 같은 것만 만들어줘라. 그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는 자기 주택은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 네가 하라. 이걸 무슨 방식으로 한다? 실무상은 현지 개량 방법이라 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방법으로 시행한다. 두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한다? 수용하여. 그래서 거기 있는 땅을 다 수용을 해. 거기다 뭘 짓습니까?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그래서 그 땅을 수용해가지고 거기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거. 대지라는 것 조성이 끝난 땅이죠. 토지는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땅. 정비사업이 끝나야 그다음부터 대지가 되는 거죠. 그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지에게 공급하는 그런 수용 방법으로 하는 게 있고 그건 수용 방법. 세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새로운 땅으로 조성해서 종전의 소유자에게 바꿔주는 방식은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번째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건 좀 이따 나오는데 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주택도 짓고 그 안에다 부대시설도 짓고 복리시설을 둬서 그걸 주는 것. 이런 관리처분 계획의 방법이 있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은 사업 시행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죠? 현지 계량 방법이 있다. 그래서 현지 계량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무슨 방법이죠? 수용 방법이 있더라. 네, 수용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 있었죠? 환지 방법이 있다. 환지를 주는 방법이 있다. 네 번째는 인가받은 관리 처분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 방법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이것도 좀 찍어. 현지 계량 방법, 수용 방법, 환지 방법, 관리 처분 방법 이렇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사업 시행 방법이 있고 이것 중에 짬뽕하는 플러스 그걸 짬뽕하는 혼용 방법도 있다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현지 계량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랬죠? 시행자는 여기다 도로 같은 거 만들어주고 상하수 같은 거 매설해주고 전기가스 통신 같은 시설만 만들어주고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은 자기 주택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보존 정비 계량하는 방식으로 하자. 두 번째는 아니야 이 땅을 시행자가 다 사들여 수용해버려 강제로 사가지고 거기다가 토지수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또는 대지를 토지수자나 토지 등 소유자 외에게 공급하는 방법. 세 번째는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바꿔주는 환지 방식도 있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주택 및 부대시설, 본시설을 건설하는 법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여기를 뭐로 지냈다? 정비구로 지정고시하면 여기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여기가 용도지역이 변경된다는 걸 조심합니다. 사실은 여기가 무슨 지역이었을까?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이 지역이 옛날에는 뭐였었냐? 예를 들면 여기 지역이 전부 다 제1종 전용 주거지였다고 가정해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었어요. 여기가 다. 근데 제1종 전용 주거지였던 이 지역에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45페이지 가운데 중간에 오는 박스 속에 들어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현지 계량 방법 또는 환지로 파는 방법으로 시행할 때는 몇 종으로 본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본다. 그때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로 바뀐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요 달동네 했던 이 동네가 일종 전용 주거지였던 이 동네가 뭐로 바뀐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어디도 마찬가지야. 여기 수용 방식으로 시행된 이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이 지역죠. 여기도 똑같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봅니다. 따라서 현지 계량 방법으로 시행되는 정비구역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되는 정비구역은 현지 계량 방법, 방식 같은 말인데 어쨌든 이렇게 시행되는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로 봅니다. 반면에 어디하고 매도는 수용 방식으로 시행되는 지역하고 관리처분 방식으로 시행되는 이 지역 있죠? 두 군데로 지정고시되면 이 지역은 뭐로 본단다? 제2종이 아니라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 여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렇게 차이점이 난다는 거. 그래서 1번과 3번 현환 현지계량하고 환지수는 현안 2종 일반 주거지역 보고 반면에 수관 그래서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으로 하는 그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해 둬야 돼요. 그래서 현지 계량과 현환은 몇 종? 2종으로 보고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다. 수관위는 3종으로 본단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여기 원래는 3종인데 여기다 뭘 짓답니까? 이 안에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요. 그때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몇 세대 이상 짓는다? 200세대 이상 짓는다면 거기서 200세대 이상 건설한다면 그때는 이 3종 일반 주거지역도 아니고 이제 무슨 지역으로 바뀐다? 준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준주거지역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걸까? 이게 여러분들 2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원래 중층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이에요. 중층주택
중심으로 짓는 지역이죠. 여기는 중주택 중심. 3종은 중고층 주택 중심이고 이런 중고층 주택 중심이죠. 그 다음에 여기 준주거 지역은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건 더 크게, 한마디로 그냥 더 크게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은 15층 이하로 짓는 게 이중 일반 주거죠. 근데 한 30층 짓는 게 중고층 주택. 그보다 더 크게 짓는 건 준주거죠. 용적률이 더 완화되는 것만큼 더 크게 져요. 바로 이런 성격을 갖는 2종 일반 주거죠, 3종 일반 주거죠, 준주거적으로 결정고 시행을 한다는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최근에 이게 새로 만들어진 거로서 아직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조만간에 출제될 거로 예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에서의 해위 제한이라는 게 나오죠. 이건 뭐죠?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그 안에서 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 안에서는 함부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어차피 때려부시고 새로 지어야 될 지역이잖아. 기존에 노후불량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게 정비구역이니까 이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써는 행위, 하나 더 중목의 벌점이 식재, 머리점을 따서 건공형체 분물주 그랬었죠.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7가지 개발 행위를 정비구에서 하려고 한다면 함부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싶으면 뭐 받아라?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 그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때 건축물의 건축 속에는 보통은 영구 건축물보다는 저기서 가설 건축물 짓는 게 많아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 건축도 허가사항에 포함되고 여기는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도 허가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구역하고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도시개발구역에서도 가설 건축물 건축도 허가되고 그때는 건대용이 허가사항입니다.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3가지가 허가받아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건축하고 용도 변경만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고 대수선은 빠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대수선은 허가사항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놈의 정비구역은 무슨 건축물이 맞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이미 밀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이 낡아 빠져가지고 맨날 비 새죠. 언제 바람 불으면 맨날 기어쩍 날아가죠. 이건 노후불량 건축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수선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허가상으로 하지 않고 다반서로 벌어지니까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으니까 그건 내버려두고 건축하고 용도 변경에 대해서만 허가상으로 하자. 일단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맨 밑에 보면 허가받지 않냐고 할 수 있다. 이거는 도시개발구역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재복구나 재난수습이면 응급처치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작용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또 옆 페이지 정비구역에 존치학으로 결정된 대지에다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괜찮습니다.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관상용 충목의 임시식재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허가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관상용 충목을 임시식재했는데 어디다 심었습니까? 경작지에다가 임시식재 할 때는 그건 허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즉 정비법에 따라 그런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7가지 개발이 허가받으면 무슨 법에 나오던 국토법에 나오던 6가지 개발의 허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도 받은 것으로 볼까? 예, 그 국토법에 나오는 6가지 개발행 허가는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치안은 아직 보지 말고 그 247페이지 중간에 나온 동그라미 6번 이게 올해부터 새로 신설돼서 적용된 겁니다. 뭐죠?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줄여서 정비구역 등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정비구역 등 하면 뭘 말한다? 정비예정구역하고 정비구역을 합해서 정비구역 등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 정비구역 등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해서는 아니 된답니다. 그거 어디 안에서?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안에서는 뭐 하지 말라? 주택법에서 나오는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 자, 그것도 올해 새로 신설된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기준사업의 계속성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죠?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그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 되기 전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인허가 등을 받고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미 공사 착수한 사람 계속해도 될까? 공사하면 안 될까? 얘기입니다.
계속 시행할 수 있다 하랍니다. 대신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시장운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지정된 정비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정비구역 등을 통합하거나 또는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 248페이지 맨 위에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나누는 걸 뭐란다? 그건 분할. 서로 연접한, 서로 붙어있는 정비구역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뭐한다? 통합. 그건 통합이란다. 반면에 서로 연접되지 않고 서로 떨어져 있는 정비구역 A, 정비구역 B가 있었는데 이걸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시행하는 뭐도 있단다? 결합도 있단다. 그래서 분할도 있어요. 통합도 있어요. 결합도 있다. 그래서 통합은 서로 연접해 있는 붙어 있는 것끼리 정비구역을 하나로 합치는 거고 서로 떨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이렇게 푸는 건 그거는 결합이라고 한단다. 그래서 통합과 결합을 구분하고 있다.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비구역의 해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정비구역 등의 둘로 나눠져 필수적 해제와 옆 페이지 직권해제 둘로 갈라집니다. 필수적 해제는 뭐죠? 일정한 사유가 해당하면 반드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필수적 해제입니다. 또 하나 요 밑에 있던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점 지정해 주세요. 지정한 등을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정권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되고 요 위반을 제한하는 요청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던 자들은 지들이 직접 위에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좀 해제해 주세요라고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할까? 그거죠. 그 밑에 가나다라고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외우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가만히 보면 뭐뭐한 날로부터 몇 년이던 날까지 뭐뭐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대반이야. 뭐뭐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한다. 또는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가본 볼까요?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예정에 대해서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예, 정비구역 지정을 언제 할 것인지 기본계획에서 정한 날짜가 있어요. 그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몇 년? 3년이 되는 날까지 특시, 특도, 시장운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자, 지정 예정으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도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 또는 구청장 등은 해제해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뭐한 날로부터 3년이 된 날까지 뭐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몇 년이다? 3년이 된 날까지가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나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3년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이게 짬뽕돼 있어요. 2년과 3년이 짬뽕돼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2년은요. 2년이라는 숫자는 반드시 뭐 들어간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줄여서 그걸 추진위원회라고 합니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3년이 아니라 2년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온다? 외우는 방법이야. 뭐뭐한 날로부터 원칙 3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또는 해제를 요청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다. 3년이 된 날까지다. 그런데 앞이든 뒤든 누가 뭐뭐한 날로부터 뭐뭐 몇 년이 된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이렇게 썼죠. 이때 뭐가 들어간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다른 말로 추진위원회라는 게 앞이든 뒤든 들어가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또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말이 들어가면 하여튼 추진위원회라는 게 들어가면 그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이다. 그건 2년이네. 2년이 된 날까지 이렇게 됐단다.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아직 정확한 아직 안 나와. 저 뒤에서 나올 거야.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건 재개발 사업뿐이고 그때도 토지 등 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될 때 그때는 그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 되는 사람들이 직접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의 경우는 그때는 몇 년이다? 5년이 되는 날까지. 그때는 5년이다 라고 정리합니다. 그럼 실제로 볼까요? 가번은 좀 전에 자 추진위원회가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3년이 된 날까지가 나왔던 거고, 나번에서 동그라미 기억 보십시오. 기억,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2년이 된 날까지. 근데 뭐가 나오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거기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근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냐는 경우를 한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니까 추진위원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는 안 들어간 거죠. 구성하지 않는다니까 또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안 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건 원칙 3년, 그것도 3년으로 갔죠. 반면에 디귿,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추진위원회 들어갔죠. 승인일로부터 몇 년? 그때는 2년이 된 날까지. 그때는 2년이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또 리을,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추진위원회 말이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3년. 그런 뜻이죠. 반면에 답은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 재개발 사업으로서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이때는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몇 년이다? 5년이 된 날까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때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5년이다. 아셨죠? 그래서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있고 5년짜리가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 뭐한 날로부터 몇 년이 되는 날까지 뭐뭐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 그때 원칙은 몇 년이다? 3년이 된 날까지. 근데 조합설립 추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때는 2년이 된 날까지. 토지든 소유자가 직접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5년이 된 날까지. 그래서 2년, 아니 3년 원칙, 2년, 5년 예외 있다. 이렇게 외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직권해제는 뭐죠? 지정권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수. 정비구역 지정권자죠. 이자들이 지들이 다음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한다라 할 수 있다. 이게 직권해제입니다. 자기들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자, 그때 조합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면 그때는 추진회 구성 승인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취소되는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어. 또 조합이 설립됐어. 그럼 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조합 운영비가 있잖아요. 비용이 계속 들어갔다가 중간에 그만하자 해가지고 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리면요. 심각한 게 뭐죠? 그동안 사업비 들어간 거 누가 부담할 거냐? 원래는 그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지들이 부담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하더냐? 야, 사업도 진행도 안 됐는데 내가 왜 그 돈을 내야 돼? 안 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이 사람들은 지들 돈 써놓은 게 있거든.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시도사가 그걸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권자들이 보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떤 걸 보조한답니까? 첫째,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의 용역비, 설계하는 데 들어간 용역비, 감정평가에서 한 비용, 이런 것들은 이제 지정권자들이 그 비용을 그 사람들에게 보조해 줄 수 있다라는 것도 들어있죠. 자, 그 중에 어떤 때는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죠. 1번,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거로 예상된답니다. 자, 이 정비사업 해봤자 자기 부담금이 그 토지도시가 부담할 게 아파트 새로 져서 사는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그 애네 사업해봤자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거로 예상되면 그때는 야, 하지 말자.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등의 추진 사항으로 봐. 사업 시행이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거 해봤자 안 돼. 못할 거야.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하죠.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자, 이 안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30% 이상이 이거 사업하지 마시죠. 이거 해봤자 뭐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하지 맙시다. 라고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전제 조건이 있어.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아직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이 현장에, 이 사업 현장에 아직 비용이 투입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되면요, 사무실 임대료 나가야 되죠. 그 직원 두어서 용역비 나가야 되죠. 이게 돈이 많이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아직 지출되지 않았다. 그때는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면 그때도 해지할 수는 있는데, 그때는 아직 조합 설립 추진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이제 4번은 지금은 생략하고 맨 밑에 해제에 효력하고 있죠. 자,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보십시오. 아까 달동네에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 정비구역을 지정해놓고 무슨 방식으로 하는데? 현지 개량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한답니다. 그럼 그 지역은 원래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었는데 그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은 뭐로 본다? 원칙적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었었죠. 근데 이번에 정비구역을 뭐 했을까? 해제해버렸습니다. 야, 정비구역 해제하자 라고 해제해버리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했던 이 지역은 다시 종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거로 봅니다. 뭐로 들어간다? 다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다시 환원되는 효과가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게 그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뭐였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방식으로 하는? 요거 현지 개량 방법을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말고 무슨 사업에서만? 이제 그거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만 그렇습니다. 여기를 원래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으로 여기를 지정했었는데 여기를 뭐로 지정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더라. 이거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이 정비구역이 뭐 됐단다? 해제돼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해제된 이 안에서는 사람들이 상심할까? 상심하지 않을까? 상심하죠. 왜냐하면 이 노블레화된 지역 재개발 사업 시행한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아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건공형체 분물주기라는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으라 그랬잖아. 그럼 웬만한 거 허가 내줄까 안 내줄까? 안 내주거든요. 그냥 그 노블레화된 건축물을 참고 견뎠죠. 왜? 어차피 이거 때려부시고 새로 진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대로 힘들어도 살자 해서 그냥 살아왔더니 몇 년 지나고 나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버렸답니다.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뭐야 이거 한다고 해놓고서는 우리 보고 건물도 못 짓게끔 그렇게 막아놓더니 이제는 저 못하겠다고 안 한다고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열받아 있으니까 이 열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 얘기예요. 그 구역을 뭐로 본답니까? 바로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뭐라는?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여기를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안 하지만 여기다 뭐 한대? 현지 개량 방법이 뭐랬어? 사업 시행자가 시장운수 같은 사업 시행자가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이 안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자기 주택은 알아서 스스로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 이게 현지 개량 방법이잖아.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말아버리면요. 여기를 현지 개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여기다 시장 운수 등이 뭘 만들어준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이런 거 만들어줄게. 또 거기다가 주민들을 위한 운동시설이나 거기다 저는 마래관 같은 거 지어줄게. 그런 건 만들어줄게. 대신 주택은 네가 알아서 고쳐라.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거, 지정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구성 승인이나 인가 취소 의제. 의제가 뭐죠? 뭐뭐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이 해제 고시된 경우에는 해제 고시해버리면 어떤 효과가 있죠? 거기에서 설립했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은 거. 또 더 나가서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 맞았죠? 이거는 뭐 된 것으로 본다? 취소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이나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게 취소된 거로 본다. 그럼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건 취소됐으니까. 자, 그런 그래서 구역 지정도 해제되는 거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받은 것도 끝나는 거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것도 끝나서 이제 사업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는 구역이 된다는 거,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봤던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디부터? 이거 정비구역 지정구시의 효과. 아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라는 것 다시 한번 정비구역 지정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이 자들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다. 자, 그때 정비구역이 지정구시 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자, 그때 지정됐던 정비구역은 뭐로 보고?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보고, 그때 수립했던 정비계획은 뭐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구역으로 본다. 지정된 정비구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구역으로 보고, 그때 수립했던 저 정비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구역된 것으로 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그런 대지의 일부를 뭐로 담았다?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예,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땅의 일부를 공원부지로 내놨다. 도로부지로 제공했다. 그렇게 공공시설 부지 등으로 제공하면 이쁜 짓 한 것만큼 뭘 하겠습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해야 되는데 반드시 대지로만 땅으로만 내놔야 될까? 아닙니다. 그 중에 대지 가액의 일부를 뭐로 낼 수 있다?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더라. 또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한데 그때 토지 수요자나 조합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현금 납부가 안 하고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을 현금을 초과해서는 안 돼. 그땐 2분의 1까지만 현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지로다가 된 걸 전체 그 대지 땅으로는 하나도 안 내놓고 현금으로만 다 내놓을래요? 안 됩니다. 대지 전체 기부 면적의 2분의 1까지만 현금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더 나간 건데 현금 납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게 현금으로 납부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땅값을 계산해가지고 현금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그 평가는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걸 그걸 현금으로 납부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도시 정비구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죠?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써는 행위, 중목의 받침의 식재 해서 건공, 형, 어디였어? 형체, 분, 물, 축, 건공, 형체, 분물, 축이라는 7가지 개발 행위할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때 건축물에는 가설 건축물도 포함되고 건축만 허가받는 게 아니라 용도 변경까지도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 그때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있었죠. 재복구나 재난수변, 응급조치라든지 경제기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든지 관상용 주목의 임식제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경작지에다가 관상용 주목을 임식제할 때는 그건 허가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또 그 안에서 이미 정비구역 안에서 공사나 사업에 이미 착수한 자가 있어요.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허가 등을 받고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가 있으면 이제는 사업은 계속 시행할 수 있지만 30일 내에 신고를 하고 그 안에서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있었죠. 또 하나 뭘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건공형체 분물축이라는 7가지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국토개법에 나오는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따로 국토법에는 허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거기까지가 정리했죠. 자, 이제 마지막 지정된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그중에 반드시 해제하거나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죠? 뭐만 날로부터 원칙 3년이 된 날까지 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된다가 3년이죠. 근데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또는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없으면 이런 추진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면 그때는 몇 년? 2년이 된 날까지 그때는 3년이 아니라 2년이나 되는 날까지 들어간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재개발할 때는 그때는 몇 년이 된 날까지 5년이 된 날까지 뭐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는 5년으로 됐단다. 다만 2가지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3년을 5년이 된 날까지로 2년을 4년, 5년을 7년 그래서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는 건
3년이 5년, 2년이 4년, 5년이 7년, 2년씩을 다 더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아직 거기까지는 외울 거 아니고. 자, 직권해제에서는 세 가지만 일단 외우라 그랬죠. 전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거로 예상되면 그때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계획 등의 추진상으로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거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30% 이상이 정비계획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다만 이때도 30%만 요청해도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야. 통상은 최소한 2분의 1이나 또는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30%만 해제를 요청해도 해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구역으로 한정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자, 그 해제하면 어떤 효과였죠?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은 아까 1종 전원주거지역이 현지계량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구상으로 본다. 바뀌었었죠? 그 구역이 다시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다시 1종 전원주거지역으로 환원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해제된 정비구역을 뭐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현지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해제 효과가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정비법과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사실 정비법이 대단히 어려워요. 예,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하나씩 다루는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걸 새로 지려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업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단다. 그래서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 부동산 공부 중에서는 바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하는 거. 근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면서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래도 6문제 중에 4문제만 맞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다 맞출 필요는 없어. 4문제는 이 정도만 정리해 나가도 충분할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